오늘은 교과서 252페이지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를 소개하면 윤동주 시인은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자기 성찰의 의식을 담은 작품을 주로 쓰셨고요. 주요 작품으로는 서시와 자화상 그리고 별에는 밤 등이 있습니다. 자, 17년에 출생하셔서 45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복을 보시지 못하고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작품의 핵심 정리 간단하게 먼저 보면요. 갈래는 자유시와 서정시예요. 서정시는 화자의 감정 정서를 다루고 있다. 성격은 고백적이면서 반성적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항적이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다음 제재는 시가 쉽게 쓰이는 것에 대한 그런 부끄러움을 다루고 있는데, 주제는 뭐냐, 이렇게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암울한 현실의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죠. 특징은 크게 3개. 첫 번째는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징적 시어의 대립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상징적 시어의 대립이 뭔지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3개 다 한번 작품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전체 구성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전체 구성은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1년에서 4년, 5년에서 7년, 8년에서 10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1년부터 4년까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지금 창밖에는 밤비가 속살거립니다. 자, 시간적 배경 밤, 그리고 비가 오고 있네요. 이 시간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지금은 암울한 시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밤비가 시간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암울한 시대를 의미한다. 더불어 이 밤은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해서 시적 화자가 일본에 있다는 것도 또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육첩방은 이제 일본식 다다미 방이에요. 자,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인은 슬픈 천명이래요. 자, 그걸 알면서도 시를 적어볼까? 라고 하는데, 왜 시인은 슬픈 천명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에 시적 화자는 일본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에 대항하거나 저항하지 못하고 지금 일본에서 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힘이 있다 없다? 없는 존재가 뭐다? 시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슬프다라는 거죠.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하는 그러한 입장이다라는 거죠. 자, 뭔가 일제의 권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서 폭탄을 던진다든지 수류탄을 던진다든지 그 사람을 암살한다든지 이러한 액션을 취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매우 이제 괴로워한다라는 거죠. 자기는 이제 시나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년. 땀내와 사랑내의 포근이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본인은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다. 자신은요, 지금 부모님에게 받은 땀내와 사랑내라고 했는데 가족의 사랑, 가족의 노고, 희생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그 학비 봉투를 담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나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는
현실적인 그런 일제강점기의 그런 고민과는 매우 거리가 있는 그러한 지식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지식인의 삶을 살고 있다. 자기의 1년부터 4년까지는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나는 뭔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처하지 못하고 신화 쓰고 있구나 라고 괴로워하는 거죠. 자, 5년부터 7년 가볼게요.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한다. 이것은 이제 하강적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무기력함과 좌절감을 상징하는 거겠죠.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무기력한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7년.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나는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진 것은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자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면요. 7년을 다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렇게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 것은 현실적,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점에서 보면, 성찰해서 보면 매우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부끄럽다. 자기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년에서 7년은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자, 그럼 여기 부끄러움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8년.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이거 1년이랑 거의 비슷하죠? 8년은 1년을 변형 반복하고 있어요. 이 변형 반복의 의미는 무엇이냐? 현실을 뭐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다. 재인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현실을 재인식합니다. 재인식했을 때 이 시적 화자는 무엇을 느끼죠?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자기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겠다라고 합니다. 구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자, 등불은 어둠을 내모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등불은 희망과 극복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는 의지를 등불로 볼 수 있다면 어둠을 조금 내몬다 라고 했잖아요. 이 어둠은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얘기하는 거겠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대요. 아침은 그럼 또 등불의 이미지와 가깝죠. 아침은 등불의 이미지와 가깝다. 밝음의 이미지잖아요. 얘 또한 그렇게 본다면 긍정적인 미래, 광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 자아는 시나 쓰고 있지만 내면적 자아인 최후의 나는 아침을 기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나는 내면적 자아죠. 이게 왜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 강으로 가서 바다로 결국에는 가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 지금 현재는 밤이어도 무조건 반드시 무엇이 온다? 아침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시대가 오듯 아침 또한 반드시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라는 믿음에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시대처럼 올 아침의 의미는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시대가 오듯 아침 또한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마지막 연 나는 나에게 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나는 내면적 자아죠. 내면적 자아가 누구에게? 현실적 자아인 나에게 무엇을?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합니다.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라고 했어요. 두 자아의 화해 또는 내적 갈등의 해소라고 보면 되겠죠. 내적 갈등이 뭐였어요? 나는 지금 우리 조선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제에 한 걸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고 싶어요. 내면적 자아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신화 쓰고 있다. 이런 갈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갈등을 뭐한다? 해소한다. 악수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소했어요? 그쵸? 시대처럼 올 아침, 광복을 기다리겠다라는 저항 의지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8년에서 10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은 뭐죠? 광복을 기다린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서 4년은 암담한 현실에 괴로워하며 회의감을 느끼고요. 5년에서 7년은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시를 쓰는 일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그렇지만 8년에서 10년은 아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듯이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 극복 의지를 다지겠다라고 자신의 저항적인 의지를 보입니다. 학습활동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학습활동 가보시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윤직원 영감 이거 아닌데요. 이거 X 치세요. 문제 잘못됐습니다. 자,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배경을 나타내는 식구를 찾아보자 입니다. 식구. 자, 이거 선생님이랑 1년에서 찾아봤어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 식구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있었죠. 공간적 배경은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일본을 의미한다. 이건 뭐다? 시적 화자는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듣는 대학생인데 육첩방으로 짐작할 때 어디에 유학 중이다? 일본. 그리고 비가 내리는 밤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했죠. 밤이.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주요 내용 정리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가겠습니다. 3번 좀 길어요. 자, 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식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건데 그 당시 시대 상황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이 작품은요 1942년도 그러니까 광복 전에 창작이 됐어요. 이때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일제가 중국 대륙으로서의 침략을 시작했고요. 자신들의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병참 기지화했어요. 우리는 기지화한 거죠. 우리나라를.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막 약탈하기 시작했죠. 한국식민화, 신사참배, 일본식 성명 강요 이런 것 등 민족 문화 말살 정책을 실시한 이 시점에 중국 상하이나 만주 등에서는 항일 독립운동단체들의 항일 무장투쟁이 전개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이러한 애국지사들이 있었어요. 윤봉길 의사는 1932년 중국 상하이 홍커 공원에서 열린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축하식장에서 폭탄을 던졌어. 그래서 일본이 대장을 죽였죠. 그래서 이제 붙잡혀서 순국을 하셨고요.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도 32년 일본 도쿄에서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 던졌지만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셨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본인은 신화 쓰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2번 문제인데 이렇게 그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의 의미와 또 부끄러운 일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졌다라는 건 뭐냐?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고 이에 저항하는 그런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현실의 치열함을 담지 못하고
나는 지금 시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고뇌와 역사적 관점의 성찰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부끄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를 쓰는 일에 시대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시대 현실과 거리가 있다. 괴리가 거리가 있다. 그것으로 인한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나도 나아가서 수류탄 던지고 일본 놈들을 일본 놈들에 대항하여 투쟁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자기는 일본에 가서 신화 쓰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럽다. 하지만 부끄러움에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부끄러움에서 끝나지 않고 이 시적 화자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 라고 자기 나름의 저항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255페이지에 작품 핵심 정리 보면 광야가 나옵니다. 이육사의 광야 작품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 성격은 의지적, 저항적, 상징적. 주제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이 주제입니다. 특징은 3개로 나눠보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추이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고요. 종결함이 뭐뭐 하리라 의 의지적인 태도 보이고 있고요. 각 연을 균등하게 3행씩 배열하고 시행이 점점 길어지는 그런 배열 방식을 사용해서 음악성을 형성하고 있다. 자, 광야의 내용은요. 간단하게 보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겠느냐? 광야의 원시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까마득한 날, 과거에는 하늘이 처음 열리고 닭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그때 이연, 광야의 신성성과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해서 광야의 아주 신성성과 순수성을 이야기하고요. 3년, 그렇게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지고 계속 시간이 흐른 거예요. 비로소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민족사가 시작되었다. 광야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이러한 광야에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가 아득합니다. 지금 눈 내리고 이거는 현재 눈이 내린다라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눈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의 아무런 현실 속에 있지만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다라고 했으니까 매화향기 매우 중요합니다. 매화향기는요 광복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눈과 대조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자,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나 이렇게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쟁하겠다. 저항하겠다. 나 희생하겠다 라고 합니다. 사연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눈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매화향기가 홀로 아득하니까 나 희생할 거야. 나 광복을 위해서 싸우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오연,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요. 조국 광복을 실현할 어떠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을 얘기하는데요. 이 초인이 있어 우리 민족의 터전인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광야의 1년은 광야의 원시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년은 광야의 신성성과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년은 광야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연은 우리 광야의 이게 민족의 터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조선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의 이 터전에 눈이 내리고 있어요. 절망적 현실. 하지만 이것을 인식하고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오연에서는 이러한
조국 광복을 실현할 존재가 오기를 기다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과 확신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 얘와 쉽게 쓰여진 시를 한번 비교 감상하는 거예요. 자, 광야는요,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좀 크게 얘기를 했죠. 화자의 어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어조에도 의지적인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쉽게 쓰여진 시는요, 자아성찰적이고 조용하고 반성적인 어조를 보인다. 그럼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어떠냐? 광야는요,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는 아주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에요. 자, 이에 반해서 쉽게 쓰여진 시는요,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 속에서, 이건 맞아요, 자아성찰, 자기반성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점, 요 점이 광야랑은 크게 다른 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도 또한 현실 극복 의지를 마지막에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또한 극복 의지를 보인다까지 공부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까지 광야랑 비교를 설명을 해봤는데요. 쉽게 쓰여진 시에서 특징 3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특징 1번이 뭐였죠, 여러분? 특징 1번은 두 자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현실적 자와 내면적 자의 화해, 대립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상징적 시어의 대립은 여러분 밤비, 어둠의 이미지, 부정적 시대 현실을 얘기하고요. 등불, 아침, 희망, 극복 의지, 긍정적 미래 이런 것들이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다음 3번에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거잖아요.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시적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반성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겠다라고 표현했듯이 그것이 나는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나는 우리 이 민족에게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겠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등불은 극복 의지죠. 의지를 보이겠다. 어둠을 내몰겠다. 어둠은 뭐죠? 일제강점기 부정적 현실은 추상적인 건데 얘는 어둠을 내몰고 라고 해서 어둠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시라는 것이 추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적인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형상화하는 게 시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은